저는 레드테이블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레스토랑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처음에 시작은 레스토랑 랭킹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이닝 코드와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자존심상으로는 저희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 다이닝 코드는 2014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기술 개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좀 늦게 펼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다국어로 서비스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인들 중심으로 했었는데 시장의 타이밍을 좀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면서 깨달은 게 실제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필요로 한다라고 저희가 배워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저희가 이제 관광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보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의 대부분은 실패의 경험담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거는 제목이 잘못됐고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만 진짜 미친 척하고 돈 태우고 미친 척하고 결과도 안 나왔더라. 그래서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조금 힌트들을 몇 가지 얻었는데 그 힌트들을 한번 공유하자입니다. 실패담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그 와중에 실패 중에 뭔가가 좀 성과가 나온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과를 한번 공유해서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한번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오늘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경영학은 케이스예요. 경영학은 법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어떤 회사든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고 하면 100% 거짓말이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케이스를 실제로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성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미리 한번 알아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근거 자료로 쓰는 정도 용도이지 똑같이 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다르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똑같이 나오진 절대 않습니다. 그거는 꼭 유념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건 플랜도 체크 액션, PDCA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 이거를 요 프로세스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다 이 숫자 보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14억 인구가 해외여행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도쿄에서, 일본이 도쿄올림픽 끝나고 한 10년 지나니까 해외여행 붐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가고요. 한국도 88올림픽 끝나고 나서 여행 자유가 생기면서 쭉 지금도 뭐 수익과 상관없이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제 해외여행 붐이 불었어요. 우리 한 10년, 15, 20년 전쯤이랑 비슷합니다. 평생 한번 비행기 타보고 비행기 타서 해외로 나가서 현재 있는 가족들 선물들, 친인척들 뭐 양주 뭐 사고, 예전에 담배 사왔잖아요, 예전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액이 엄청나다고 하는 게 이건데, 저희도 이 숫자에 엄청난 매력을 느꼈습니다. 와, 저 숫자면은 한국에 5천만, 야, 이거 갖고 아니다. 이거 1년에 이 정도 사람이 이 정도 돈을 나가서 쓰는데 저걸 한 명만 잡아도 돈이 얼마냐. 13억 인구한테 하나씩만 팔아도 어디냐. 똑같이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되게 좋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에 1200만 명, 한 3, 4년 사이에 한 700에서 1200만 원 쫙 늘어났고, 여기 보시면은 푸드 투어라고 해서 음식, 밥은 먹는다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니즈가 상당히 크다. 정말 좋은 숫자들을 보고, 정말 좋은 이런 근거들을 보고, 저희가 개발했던 기술을 갖고 다국어로 번역을 해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희 회사가 그 카카오 창업펀드에서 현금으로 5억을 투자받고 개인 투자 1억을 받고 정부 R&D를 받아서 조달한 자금이 총 11억 원 정도 됩니다. 1년 만에 다 썼습니다. 저희 뒤에 저희 직원이 계시지만은
통장에 달달이 이제 월급 나가기 벅찰 정도 수준까지 돈을 다 쏟아부어서 한국에 서울에 있는 레스토랑들의 정보들을 다 등록을 하고 번역을 하고 메뉴까지 저희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미친 척하고 등록을 했는데 하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봤습니다. 가장 쉽게 하는 거 했습니다. 저희도 웨이보에다 계정 만들고 웨이보에다가 저희가 만든 다국어 컨텐츠들을 막 올리고 계정을 막 활성화하고 거기에 이제 에이전시가 그 광고 대행사 에이전시 있죠. 에이전시가 꼈습니다. 그래서 껴서 이거를 그냥 알리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페이스북 광고하듯이 웨이보 광고를 합시다라고 왔고 저희 내부에서도 그냥 계정 하나하나 키워서는 답이 없다. 키우자라고 해서 돈을 태웠습니다. 이 정도 금액으로 이게 쪼개서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쪼개서 계속 태웠습니다. 노출이 74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몇 명이 들어오고 소재를 바꿔가면서 첫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계속 광고를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광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웨이보라는 중국에서 웨이보라는 그 SNS가 있는데 기본 구조는 한국의 페이스북 우리가 쓰고 있는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합니다. 거기다 컨텐츠를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면 다른 사람한테 퍼지고 이런 구조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나서 체크를 했습니다. 진행을 했으니까 체크를 하는데 저희가 어바웃으로 광고액을 한 1,000만 원 썼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계신 센터가 미래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기술 기반의 회사들이 해외 진출할 때 지원해주는 센터예요. 여기 이제 저희가 입주를 하고 입주한 기업들한테 조금 더 우대를 해서 그 마케팅, 뭐 법률 회계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자부담 20%인데 저희가 거기에 6천만 원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고 하고 저희 돈 1,200만 원에 정부 지원금 4,800만 해서 6천만 원 예산을 만들고 한 달 동안 그 중에 한 1,000만 원을 딱 태웠습니다. 진짜 불로 이렇게 태웠습니다. 매출이 0원이 나왔어요. 한 개도 안 팔렸어요. 한 개도. 그래서 담당이랑 분석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300만 명이 봤대요. 아까 앞에 보셨던 그 소재들 있잖아요. 광고 소재들을 보면은 전달이 300만 명이 됐대요. 그럼 광고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게 광고 에이전시의 답변이에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어요. 300만 명이나 봤는데 1,0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 봤는데 이 정도면 대조예요. 틀린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냐 이렇게 다시 봤습니다. 중간에 이게 그들의 얘기는 사람들이 FIT로 바뀌면서 FIT의 소비 성향이 좀 달라졌다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350만 명이 봤는데 이 350만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13억 5,700만 명 중에 350만 명이 봤어요. 중국에 있는 인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쉽게 예약하는 회사입니다. 관광객이 한국에 올 때 미리 한국에 어떤 식당을 가겠다고 하고 선 구매를 해서 예약을 하죠. 예약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선 판매를 합니다. 선 결제를 하고 그 사람들이 그 매장에 가서 실제 소비를 하면은 그때 저희가 식당에다가 레스토랑에다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한국에 와서 밥을 먹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고는 그냥 중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던졌습니다. 13억 명 중에서 350만 명이 봤어요. 이거를 제가 계산기로, 사장은 늘 계산기를 막 두들깁니다. 예. 광고 노출은 아까 계산 대충 해보면은 한 명당 30원 들었어요.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아요. 국내 수준이나. 근데 한국에 방문하는 비율이 0.3% 정도 나왔어요. 아까 뭐냐면 13억 분에 350만 명을 하면은 중국인들 중에 한 0.3%가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350만 명이 한국에 왔는지 안 왔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여튼 봤는데 그 사람이 확률적으로 아까 같은 확률로 나온다고 하면 대략 0.3% 그러면은 혹시나 한국에
받을 사람한테 전달됐을 확률은 12,795원의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한테 메시지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저희 매장에 온 사람은 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타겟팅을 잘못한 거예요. 한국에 온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올 사람이든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중국에다 쏜 겁니다.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박물관은 살아있단가요? 그거 운영하시는데 한 1년 전쯤에 뵀는데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국 마케팅 너무 어려워. 중국 고객을 잡으려면 하늘에다가 그냥 총알을 막 쏘고 지나가는 그 새가 탁 맞는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게 저거잖아요. 저기 대공포 쏘는 거잖아요. 비행기 맞출 때. 비행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역을 정해놓고 막 쏘고 지나가길 바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중국에다 13억 명을 타겟으로 해서 1,000만 원을 태웠는데 영원히 나오는 게 당연해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예요. 미친 짓이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에이전시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것밖에 방법이 모르니까요. 한국에 5천만 명을 놓고서 한 5천만 원 쓰면은 대충 브랜드 인지도 알려지고 그 다음에 좀 알려지면은 뭐 어쨌든 유저가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올 확률이 있고 해요. 대충은요. 근데 중국은 숫자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전시한테 물어봤습니다. 한국에 오는 사람들만 타겟팅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 위치 기반이 안 됩니다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유학생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 시작은 그거였어요. 나머지 5천만 원을 쓰면은 매출 영원히 다만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될 것 같으냐? 근데 그때 가서 에이전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는데요. 그리고는 슬쩍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어이 하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 무책임한 에이전시는 정말 안 되죠. 한 대 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태우고 영원을 벌고 나서 타겟팅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PDCA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 다음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액션을 이제 다시 실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봤습니다. 뭐가 문제냐? 그 즈음에 이 쉑쉑버거 현상이 일어났어요. 뭐길래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느냐? 뭐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여행 갔다 온 사람,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서 먹어보고 정말 괜찮은데 여기 열었다 좋다라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분명히 여기 업에 계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100% 신뢰는 안 하시겠지만은 기사상으로 나온 거 보면은 도쿄에 매장, 설빙 매장을 열었는데 쉑쉑버거와 거의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설빙에서 어느 정도 유도를 했겠지만은 기사 내용은 아까 앞에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여행 갔을 때 먹어본 설빙, 그게 도쿄에 열어서 와봤다. 내가 한국에 여행 갔는데 괜찮아서 투자했다.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기 마스터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하러 오는 분들 대부분 비슷한 경로입니다. 본인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갖고 이 브랜드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호감을 갖고 그 다음에 계약이 시작이 되고 그분들이 늘 또 자기가 아는 또 다른 사람들 불러서 경험을 시키면서 반응을 보고 그래서 여기 가서 정말 성공할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계약이 일어나는 방식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뭐 계약 조건과 그다음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계약 그 앞부분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서로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이거 보면서 뭐가 잘못됐냐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원래 갖고 있던 기술들 다 들여다보고 우리가 기술은 잘못된 거 아닌데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드는 것도 잘못이 아닌데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시스템도 잘못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 라고 계속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저희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쉽게 검색 엔진 같은 걸 만드는 회사예요. 그걸 외식에 딱 집중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쭉 보여드리는 게 저희가 한식재단 용역을 몇 년에 걸쳐서 하면서 해외 시장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해외 시장 조사는 되게 쉽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번에는 EY 한영회계법이라는 데를 했는데 이렇게 양복 착 입은 컨설턴트들이 해외 시장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구글로 막 검색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기 유로모니터나 이런 데서 리포트 돈 주고 딱 사온 다음에 비행기 타고 현장에 가가지고 탁 지켜봐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와서 리포트 씁니다. 네. 제가 저기 나주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앉아가지고 나주 상권을 막 분석한 다음에 나주에서 돈 버는 방법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거짓말입니다. 네. 본인들도 알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 나라 사람들이 써놓은 데이터들을 다 긁어 모읍니다. 지난 한 5년에서 막 길게는 한 10년 정도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이야기도 파악을 하고 행동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매장을 많이 가고 거기서 뭐 음식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다음 리뷰는 몇 개나 남겼는지, 그래서 그 매장들이 모이는 상권들 중에 흥망성쇠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아이템들이 많이 인기를 끌었는지 또 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막 분석도 하고 텍스트에서 정성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감성을 갖는지까지 분석을 하는 거를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PDCA가 이게 되게 멋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장들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PDCA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다음에 체크해보고 다시 실행을 하는데, 얘는 언제까지 하냐면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뺑뺑 돕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다 성공해요. 왜냐하면 될 때까지 하니까요.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액션하고 다시 체크하고 액션하고 체크하고 액션하고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주 우연히도 저희 중국인 직원이 이번에 학위를 마쳐서 지금 중국에 돌아갔는데, 저는 계속 중국인 고객들, 관광객들을 모으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여기 있는 데가 중국의 유명한 여행사들입니다. 어느 날 본인이 다닌 회사가 방법을 못 찾으니까 깝깝하잖아요. 저희 투자 받을 때 흔히 하는 방법인데 그냥 막 전화하는 겁니다. 콜드 메일을 보냈어요. 여기 각 여행사에 컨택점 뭐 시트립 이런 데다가 그냥 마케팅 뭐 이런 데다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한국에 있는 뭐뭐인데 해가지고 회사 소개서랑 해가지고 뚝 보냈어요. 막 보냈더니만 그럼 거의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회사 홈페이지 관리하시지만은 홈페이지 웹마스터 메일로 올라오는 거 거의 뭐 안 보잖아요. 근데 이 중에 여기는 없네요. 네, 없는 어떤 회사가 틱 답이 왔어요. 만나자 이렇게 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중국에서 온라인에서 한 2등 정도 하는 데입니다. 되게 괜찮은 데인데, 한국에다 지사를 만들었는데 딴 애들은 사무소를 만드는데 얘는 지사를 만들고 지사장까지 뽑아놨어요. 근데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상한 메일이 떠 왔는데, 이 사람이 또 한국의 하나투어에 근무했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찾아갔나 봐요. 저희 사이트에 들어보니까 거짓말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와봐 해서 만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에 뭘 만들었냐면은 한 10억을 막 쏟아부어서 희한한 컨텐츠를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서울에 있는 괜찮은 레스토랑 1000개에 메뉴까지 다 집어넣고 사진에 번역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오, 상품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저희 보고 계약을 하자고 했고 저희가 진행했는데, 왜 그랬냐면 시트립 중국 1위고 얘네들 다 잘하는 애들인데 등록되어 있는 메뉴도 저기 매장들이 꽤 있습니다. 핵심은 판매되는 상품이 이것밖에 없어요.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저희가 집어넣었어요. 중국 1위, 우리 치면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에 한국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이 11개밖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중국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는데 한국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일본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음식이 잘 팔려요. 먹는 상품이. 예전에 패키지를 막 팔다가 패키지가 이제 팔리는 단체 관광객이 자꾸 줄고
지금은 이제 개별 관광객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식 쪽이 잘 팔려요. 한국은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오더가 왔습니다. 한국 쪽 상품 소싱해라. 일본 팔리지 않느냐. 한국이나 일본 별 차이 없는데 한국에도 우리 쪽 고객들 많이 가는데 소싱해라라고 오더 온 시점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되게 운이 좋았습니다. 정말 콜드콜 던졌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객이랑 레스토랑을 연결하는 일종의 에이전시입니다. 에이전시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주구장창 이거만 했어요. B2C. 그래서 돈 태워서 막 했는데 뭐 진짜 제로였습니다. 예. 근데 여기다가 툭 던졌는데 B2B에서 뭐가 툭 오고 툭 들어왔어요. 지금요. 한 2달 사이에 대단히 큰 희한한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컨텐츠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컨텐츠를 기술로 수집을 하고 거기다가 아까처럼 번역까지 해서 막 올려놓고 저희 다국어 메뉴판, 모바일 메뉴판 도입 뭐 거의 공짜로 막 드리면서 쓰라고 막 드리고 했는데도 잘 안 썼는데 이쪽이 열리면서 저희랑 판매 계약을 맺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저기 신촌에 있는 이렇게 닭갈비집 뭐 이런 데들 해서 뭐 사장님하고 막 해서 겨우겨우 저희 마케팅 팀이 어렵게 했는데 최근에 롯데호텔이랑 계약을 했습니다. 롯데호텔이 피에르 가니에를 열어줬어요. 저희한테요. 잘 안 열어주는데 그래서 아 이게 뭐지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